존박의 감성을 만들어줬던 기억 남는 작품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르는 코미디거든요. 근데 그런 코미디를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방송의 적이나 지금 존이냐 박이냐도 그렇고 그걸 제가 즐기거든요. 나를 보고 웃는 게 하하하 이렇게 웃더라도 하하 존박 냉면 이렇게 웃더라도 저는 그게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요. 아무도 그렇게 웃지 않는데 너 마음속에 뭔가 이상한 게 생긴 게 아니 아니야? 그렇게 해요 가끔 길 가다 보면 초딩들이 냉면이다 막 첨일도 근데 그러면 되게 반가워요. 스토리 캠프 놀러 오신 캠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캠장 이종범입니다. 저희 채널이 열리고 나서 어떤 분을 모실까 고민을 오래 했어요. 그러다가 진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제가 가장 오랫동안 팬지를 했던 분을 모셨습니다. 가수 박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존입니다. 근데 박존으로 정한 거야? 얘? 아니에요. 존박이고 대신 신분증에는 다 박존으로 돼 있어요. 바뀌었어 이제? 네, 영어로 박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되게 오래 좀 알고 지냈잖아요. 맞아요. 저희 처음 만난 게 라디오에서 제가 DJ를 하고 있었고 형이 게스트로 나와주셨는데 그죠. 아직도 기억나요. 그 초반에 소 닭 보듯 하던 표정. 누구지? 게스트라고 왔으니까 알겠는데. 그건 아니고 제가 형을 처음 TV에서 보긴 했었는데 문철마사? 그때랑 그때부터 우리 그죠. 친하게 지내고 뮤직하이에서 그때 아직도 기억나던 게 사연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심리학적 베이스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그런 코너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당시에 호스트, DJ였던 존박이 너무 과몰입을 하는 거야 어느 순간부터 자기 얘기인 것처럼. 그리고 그때부터 되게 친해졌죠. 그때 기억나요? 맞아요. 네, 그럼요. 엄청나게 자기에 대한 것도 막 물어보고. 왜냐하면 저도 그때 건강한 마음, 심리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을 때여서 막 돛 닦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어떤 정보나 노하우가 좀 있어야 저도 그 청취자분들한테 좋은 말씀도 드릴 수 있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같이 그냥 그죠. 뭐 사석에서도 많이 나눴었고 제가 고민 있을 때도 형한테 전화해서 막 물어보고. 다량의 술과 함께.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 이 스토리 캠프 채널 열었을 때 너무 잘 보고 있어요 막 보내길래 역시 또 우정의 힘인가? 이렇게 잘 보고 있다고 용기를 주는구나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뭐 저랑 친한 사람이 유튜브 한다고 해서 다 챙겨보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시간도 없고. 그렇지.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형 영상은 딱 첫 영상부터 이건 정말 대박이다. 너무 재밌다. 몇만 정도 대박으로 느꼈어요? 이 채널은 일단 무조건 10만 한 2달 안에 찍는다. 이미 2달 지났지만 감사합니다. 이미 2달 지났지만 마음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포인트가요. 네. 일단 우리 모두 이쪽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뭐 영화든 음악이든 책이든 만화든 다 스토리잖아요, 사실. 다 스토리이고 내가 어떤 가사를 불렀을 때 혹은 영화를 봤을 때 내가 그만큼 여기에 몰입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왜 이게 효과적인지 전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냥 하는 거지. 들어왔던 대로 하고. 네. 내가 재밌게 느끼는 데에는 어떤 장치가 있었고 이런 거를 배우니까 너무 재밌는 거죠. 게다가 형은 정말 말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떤 그 뭔가를 설명하는데 예시도 너무 적절하게 쓰시면서 단어 선택이 역시 작가하셔서 그런지 부럽다. 나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전 진짜 영상 올라올 때마다 저는 클릭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거든요. 그만큼 흡입력이 있어요, 근데. 이 정도로 재미있게 들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너무 근처에 재밌어요. 있어서 너무 힘이 됩니다. 구독자분들도 다 아마 똑같이 느끼실 거예요. 다 봤어. 다 빨간색. 야 진짜 올클리어네. 근데 나는 사실은 슈스케 때부터 팬이었는데 네. 그걸 생각해보면 무대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확실히 유리한 게 있어.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을 만들어도 이 사람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먼저 어필을 막 해서 설득을 해내야 된다. 근데 무대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음악이 끝이야 그냥. 그렇죠. 너같이 노래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이미 마음을 빼앗겨버린 상태. 이미 마음을 빼앗아 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반대 모습만 보여주면 되잖아. 냉면. 네네네. 첨일도. 오히려 그게 네. 너라는 사람에 대한 매력을 훨씬 더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래야 되나. 계속 멋있는 걸 보여주는 사람보다는. 맞아요. 형 컨텐츠에서도 그런 걸 다뤘었잖아요. 어떤 그 사람의 프로페셔널한 되게 멋있는 모습과 반대의 좀
좀 공감되는 인간적인 모습. 그렇지. 그 두 개 합쳐졌을 때가 어. 그 사람에 대한 매력이 좀 증폭된다. 너무 증폭되지. 근데 저도 비슷한 걸 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데뷔 초반에 어. 저도 일단 노래로 데뷔는 했지만 그 이후에 제가 무한도전이라든지 방송의 적이라든지 그런 그- 곳에서 그 네. 너무 아직도 기억나. 네, 울것 뭐- 같은 표정. 네, 깜짝 카메라. 어. 그런 이제 장면들에서 나왔던 저의 엉뚱한 모습, 허당기 가득한 모습을 봤을 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좋은 게 그렇게 웃고 있는데 그 다음 바로 또 노래하면 세상 멋있잖아. 뭐, 그 차이? 네, 아직도 네, 칭찬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구나. 그렇게 별로. 봐주시면 좋죠. 네. 이거 이 질문 있다고. 존박과 닮은 영화 캐릭터, 네. 뭐 만화 캐릭터. 그런 게 있어요? 여기 그런 걸 물어보길래 피디님이 네. 너 그런 얘기 너 안 들어봤어? 어떤 캐릭터랑 닮았다는 거? 올라프랑 닮았다. 토이스토리의 우디랑 닮았다. 외모 닮은 것만. 네, 제가 약간 깜짝이야. 픽사랑 디즈니 쪽의 얼굴이거든요. 그러네. 네, 근데 약간 왕자님은 없네. 길고 눈이 커가지고. 픽사 네, 디즈니인데 왕자는 왕자는 없어요. 없어. 왕자는 없고. 아, 근데 올라프라 나 무디 너무 웃긴데. 네.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I am 히어로 봤어. I am 히어로. 하나자와 캥거라는 작가가 그린 좀비 만화인데 되게 위축돼 있고 네. 이렇다 할 자랑이 없는 평범한 남자인데 좀비 상황이 터진 거야. 터졌는데 이 사람이 혼자서 레인지에서 샷건이나 총 쏘는 취미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그걸 혼자 친구 없이 되게 오래 해온 사람이거든. 그래서 아주 리얼한 좀비 상황에서 혼자 아싸니까 혼자서 총 하나 가지고 수많은 좀비를 물리치면서 살아나가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게 약간 탕탕 후루후루 하다가 무대 올라가는 너 아, 평소에는 아싸로 아니, 요구하다가 이제 갑자기 무대 올라가면 멋있게 변하는. 난리 나잖아. 네, 네, 그 네. 갭이 너무 큰. 그러니까 왜 우리들은 별 그렇게 차이가 큰. 위축을 얼마큼 시켜놔야 활약이 돋보일까를 많이 생각한단 말이지. 네. 근데 활약은 대부분의 만화나 드라마, 영화에서는 멋지게 그려내잖아. 예를 들면 최근에 내가 보고 왔던 위키드 영화에서 네. 주인공이 활약을 하게 되는 후반부의 모습이 진짜 멋있는데 누구나 그런 건 멋있게 그리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방법은 활약하기 전을 얼만큼 위축시킬 거냐로 승부가 나는데 그렇군요. 근데 네가 평소에 나는 항상 기억나는 게 그 처진 눈과 슬픈 눈과 위축된 어깨와 이런 걸 옛날에 많이 봤던 기억이 나서 네. 그런지 나 요즘 너무 우습게 보였나? 그럼 또 한 곡 해주면 돼. 그렇진 않더라고요. 맞고 그러진 않아.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미국 드라마, 미국 쇼, 미국 예능 이런 걸 거의 다 즐길 수밖에 없는데 처음에 한국에 갔다 갔더니 컨텐츠판이 많이 달랐나? 느낌이? 많이 다르죠.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궁금하다 이건. 첫 번째, 촬영 시간. 촬영 시간. 미국은 생방송 시작했을 때 있잖아요. 이제 탑 24였는데 생방송 하는 날만 모여요. 생방송 하는 날 모여서 낮에 리허설하고 저녁에 생방송 2시간 하고 끝. 퇴근. 슈퍼스타 K는 일단 탑 10에 들어가잖아요. 합숙을 해요. 그치. 24시간 카메라 돌려요. 그러면서 연습 과정, 춤, 다이어트, 노래 연습, 선곡, 편곡 이거를 다 과정을 담아서 보여줘요. 이제 두 번째 차이점, 스토리텔링을 하는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미국은 거의 다큐예요. 그냥 노래하기 전에 잠깐 인터뷰 장면 나오고 뭐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뭐 가족 구성원, 이 사람이 아메리칸 아이돌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짧게 이렇게 딱 보여주고 넘어가거든요. 그게 딱 노래하기 전에 30초 영상으로 나와요. 서사를 그거만 안 줘? 네. 와우. 그러고 중간중간 인터뷰 정도 하고 그래서 무대가 훨씬 더 프로그램의 중심이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24명이나 라이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맞네. 한 1시간 반, 2시간 안에. 한국은 결승전 하는데 무대 한 2개 혹은 2개씩 해서 4개 노래하는 시간 한 8분이거든요. 90분? 근데 쇼는 1시간 반 동안 뭘 했고 갑자기 어떤 선배가 나와서 뭐 깜짝 카메라를 하고 뭐 이제 파리바게트에서 또 무슨 뭐 행사하고 이게 와우. 스토리텔링의 과정도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한국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발굴된 스타들이 훨씬 더 큰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약간 아메리칸 아이돌은 반짝하는
1등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바로 잊혀지는 경우가 있나? 네, 잊혀지는 경우도 있고 막 길게 활동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없어요. 근데 한국은 진짜 저희 시즌만 해도 탑10 중에 되게 많아요. 그 시즌이 그렇지. 되게 잘 됐잖아요. 잘 됐지. 그 이유가 스토리텔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형 컨텐츠를 보면서 맞아. 나와 허각의 어떤 이 구도도 그렇고 서로를 눌러주는 압력. 서로를 눌러주는 압력 그거였어. 그래서 지금까지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그만큼 스토리텔링이 사람들에게 각인이 됐고 맞아. 오랫동안 기억해 주시고 이 사람한테 느끼는 애정이 그만큼 깊은 거죠. 존박만 넣고 봐도 그 시즌 안에서 막 그 어떤 역경, 막 한국말 너무 어렵고 첨일도, 막 중요한 에피소드 다 있잖아. 맞아요. 와, 진짜 어떻게 보면 영웅서사였어. 그 시즌이 좀. 확실히 한국 쇼는 사람을 판단 느낌이 좀 있어. 만드는 게 진짜 피곤하긴 한데 결국에는 이게 다 보상으로 돌아온다. 그 사실은 이런 이야기, 스토리, 컨텐츠 이런 얘기를 하던 초대석은 많이 없었지, 너는. 처음이죠. 근데 나는 알거든, 너의 덕력을. 네. 사실 너 되게 컨텐츠 좋아하잖아. 맞아요. 저는 처음으로 컨텐츠에 입문한 거는 영화였고 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한 20대 후반까지 영화를 정말 많이 봤고 왓챠피디아에 기억나는 것 등록만 했는데 1000개가 훨씬 넘었고 우와! 근데 막 하루에 3편씩 보고 막 와. 그랬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전 영화도 되게 좋아했고 미드도 좋아하고 만화도 당연히 좋아하고 특히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르는 코미디거든요. 블랙 코미디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트로픽 선더 이런 거? 트로픽 선더 너무 좋아하죠. 제가 좋아할 제일 것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예요. 좋아할 것 네, 같았어. 트로픽 선더 너무 좋아하고 데이브 시펠이라는 코미디언, 뭐 루이 C.K. 이런 스탠드업 되게 좋아하고 시트콤도 되게 많이 봤어요. 뭐 웬만하면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웬만해선 그 웬그막 옛날 건데 새 친구 막 이런 거. 새 친구. 되게 옛날 거다. 프란체스카? 안녕 프란체스카. 안녕 프란체스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트콤 중에 하나. 그 고스한 느낌. 기묘해서 느낌이 좀. 맞아요. 맞아요. 한국적이지 않은 느낌이 좀 있었지. 네, 코미디가 굉장히 할리우드했어요. 맞아. 쇼가 되게 특이했어요. 그래서 그런 쇼들을 좋아했고요. 심슨스는 TV에서 많이 봤었고, 패밀리 가이. 라는 만화도 그때 당시 굉장히 폭발적이었던 게 정말 센 주제를 다뤘어요. 그 제목은? 세스 맥팔렌이라는 사람이. 제목은 패밀리가인데. 패밀리 가이인데 패밀리랑은 절대 못 보는 얘기인가 보지? 처음으로 어떤 성인 만화. 그러니까 뭐 야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심의 자체가 좀 높았고 심슨스는 한 뭐 12세였는데 이거는 갑자기 막 16세, 17세로 표기가 되면서 아까 사우스파크 같은 톤인가? 그렇죠. 사우스파크가 원조구나. 패밀리가이도 그쪽. 그 한국에서 성인용 스토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야한 얘기로만 해석이 되는 맥락이 되게 속상하거든. 네. 왜냐면 어떤 주제나 어떤 소재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나이를 먹고 봐야지 이해가 됩니다 라는 의미로도 성인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일본에서도 그렇게 구분되잖아요. 그치. 뭐 야한 쇼넨이 쪽과 있고 세이넨이 있고. 맞아. 그렇죠. 쇼넨, 세이넨, 소년, 성년 이렇게 네. 그런 의미에서 좀 넓은 의미의 성인물로 이해하면 되는구나, 패밀리 가이를. 맞아요. 그래서 그런 좀 웃기고 안전한 컨텐츠에 바운더리를 조금씩 이렇게 위험선을 넘나드는 그런 컨텐츠를 많이 봤던 그 슬램덩크에서 심판이 분하분하 보려고 칠 때 같이 그런 느낌. 여기까지 얘기해도 되나 싶은 그런 것들을 주로. 그래서 제가 데이브 샤펠이라는 코미디언도 너무 좋아했고 그래서 샤펠 쇼도 지금 아마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을 텐데 그때 당시 진짜 가장 수위 높은 쇼였거든요. 그치. 지금도 뭐 되게 센 얘기 많이 하니까. 네, 근데 루이 CK도 그때는 인종차별이나 그런 어떤 사회의 문제를 정말 적나라하게 SNL 스킷처럼 만드는 쇼 안에 다 녹여냈는데 인종, 성별, 종교 다 들어가잖아 거기는. 진짜 미친 사람. 그 사람이 결국에는 지금까지 아직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되게 건강한 코미디언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 세기의 코미디언이라는 칭찬을 받고 있죠. 주로 이제 그런 어떤 컨텐츠계의 프론티어 같이 너는 여기까지 괜찮을까? 계속 왜냐면 넓혀가면서 그때 바뀌네. 저는 데이브 시펠 쇼 본다고 학교에서 얘기 못했어요. 그 정도야? 그거는 진짜 약간 쟤 위험한 애야. 너무 뭐 그런 걸 다 보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가지고. 그럼 만약에 학교에서 누가 몰래 혼자 보고 있다가 데이브 샤펠 쇼를 보고 있는 거 들켰어. 그럼 둘 중에 하나네. 자식, 너도냐? 이거 아니면은 그러면 절친이 되죠. 절친이야 그러면? 그러면 절친 되지. 야, 지난번 에피소드 봤냐? 근데 이러면서. 함부로 얘기 못 하겠는. 미국은 난 다를 줄 알았어요. 미국은 좀 더 이렇게 전위적인 개그나 강한 센 걸 봐도 그게 뭐라고 얘기하면서 다 서로 얘기할 줄 알았는데 학교에서 말을 못 하는 게 있었군요. 그거는 조금 그런 것들 또 뭐 있어?
심슨스는 그렇지 않지. 심슨스는 거의 뭐 패밀리 카툰 다 같이 보는. 네. 근데 한국에서는 심슨도 되게 세다고 할 때였기 때문에. 미국에서 심슨은 우리나라에서 뽀로로랑 좀 비슷한 그냥 모든 사람이 보는 모든 사람이 보는. 근데 그게 사실 심슨이라는 만화도 들여다보면 되게 좀 어두운 내용도 있고 그러고 굉장히. 근데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재밌게 봤던 만화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조금 그런 거는 이제 또 뭐가 있지? 사우스파크가 아마 사실 제일 한국 사람들이 보면 뜨악하는. 정악할 만한 내용들이 많죠. 너무 뜨악하지. 네. 근데 사우스파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근데 부모님이 절대 못 보게 하는 만화였어요. 사우스파크는. 왜냐면 맨날 막 욕 나오고 욕만 나지. 이상한 내용만 나오고 하니까 진짜 부모님들 일하러 가시면 친구 집에 가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하나씩 보고 깔깔 웃고 막.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리고 근데 친구들끼리 보면서 웃긴 너무 좋았겠다. 2D는 주로 안 봤니? 만화책 같은 거? 만화책은 제가 초등학교 때 한국에 있을 때 그때 가장 많이 봤고, 미국에서는 만화책 문화가 저는 경험하지 못했던, 미국에서 만화책은 진짜 널디하나? 진짜 널디. 완전 그 오덕. 네. 요즘은 너드라는 말 많이 쓰니까 우리도. 왜냐하면 한국에서 만화방은 되게 많고, 네, 누구나 만화책을 읽고 지냈는데, 미국에서 만화는 이제 뭐 마블이나 DC로 가거든요. 거의 그건 그렇잖아. 진짜 코믹북이고, 이거는 무슨 정기 구독을 하면서 메일로 받아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아이들이 소비를 하는 매체가 엄마들이 안 해주나? DC 마블 이런 거? 안 DC 해주나? 마블은 저희 세대보다 약간 윗세대가 윗세대. 아마 즐겼을 거고, 저희는 이제 TV 틀면 포켓몬 거 나오니까 TV를 가장 많이 봤던 것 같고. 만화책으로는 진짜 만화책. 네, 예를 들면 되게 이제 너드다라는 느낌이 드는 분위기라고 한다면, 그 분위기가 미국 코믹스 히어로물 이게 아니라 일본 망가나 한국 만화여도 똑같은 거야. 책으로 보고 있으면 일단 너드야? 마블이면 너드. 일본 만화책을 보고 있다 하면 오타쿠? 이상하네. 왕따. 진짜로? 네.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있었죠. 제가 사는 동네는. 왜냐면 가끔 이렇게 티셔츠를 입고 오는 학생이 있으면 나루토 딱 그려져 있는 거지. 네, 그럼 걔는 정말 어떤 학교 사회 안에서 아싸였어요. 약간 그게 자기들만의 커뮤니티로 아예 들어가기로 결정한 것도 있고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고스족 무엇이나 이거 했다는 것은 나는 이제 나라가 점지해주고 부모가 선택해준 커뮤니티, 로컬 커뮤니티, 학교 커뮤니티 됐고 내가 선택한 저 커뮤니티로 갈 거야 라는 일종의 출사표가 그쵸. 고스룩이나 오타쿠 망가 티셔츠나 뭐 그런 거들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 제너럴라이즈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알아서 들으실 거야. 그런 분위기의 동네가 많으니까 실제로 되게. 네, 맞습니다. 내가 중학교 때 거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완전 만화 오타쿠, 만화에 완전 들어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느낌을 알지. 종범님 학창 시절 때는 어땠어요? 그런 사람에 대한 인식? 그런 사람을 뭘 의미하는 거죠? 만화를 사랑하는 사람. 만화를 사랑하는 사람. 만화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티어가 나뉘어 있어요. 처음에 만화를 사랑한다는 티를 딱 내면 뭐 책을 보고 있다가 누구한테 발견될 수도 있고, 발각 말고 발견. 제 만화책 보내, 이런 발견. 딱 발견됐어. 그럼 제 만화책 보는구나. 5세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일단 인지가 되면 그 안에서 스카우터를 다 껴요. 다 스카우터를 꺼내서 삐빅 어느 정도의 덕력인가 볼까, 이런 느낌이 있죠. 뭘 읽고 있는지, 어느 정도 얘가 팠는지. 거기서 만약에 만화책이 아니라 그림이다, 그리고 있다, 그럴 때 스카우터가 터지고요. 오, 이미 창작의 세계로 오셨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학창 시절 때부터 그랬어요, 형은? 그럼. 그 일본에 게게게 기타로랑 전원 옥세하라란 만화를 그리신 미즈키 시게루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자기 어렸을 때 일을 만화로 막 그렸거든. 거기서 어떤 풍경이 나오냐면 막 주먹 좀 쓰는 동네 깡패, 우리로 치면 일진 이러다가 있는데 애들을 막 괴롭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 미즈키 시게루 선생님은 어렸을 때부터 만화를 그렸잖아. 만화를 그리는 사람을 보면 안 건드린다는 거야. 쟤는 저 세계 안에서 쟤도 강자다, 이런 느낌? 내가 학생 때는 덕력이라는 것을 좀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있었어. 아니, 나만의 착각인가? 내가 덕후였기 때문에. 사실 내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나만의 착각인가 혹시? 그러게요. 남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로. 근데 그 전교 1등, 공부 엄청 잘하는 애하고 만화 1등, 만화 되게 잘 그리는 애, 이 둘은 그 당시에 일진이나 양아치 형들도 잘 안 건드렸어. 그래요? 차라리 그럴 거면 야, 나 뭐 하나만 그려줘, 이런 느낌. 심지어 나는 안양 1번가라고 되게 무서운 고등학생과 범생이 고등학생이 공존하는 사파리 같은 곳이 있어. 거기 정말 이 얼룩말과 사자가 함께 노는 그 안양 1번가에 오락실을 내가 항상 다녔는데,
오락실에 가면은 돈을 넣고 잘하면 갤러리가 쫙 오잖아. 네. 알지? 너네도 그런 거 있었니? 아, 있죠. 아케이드? 네. 너무 잘하면 조금 웃기기도 하지만 멋있기도 하거든? 갤러리가 보이는데 그 안양 1번가에서는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너무 범죄인 학교였기 때문에 교복 자체가 얼룩말의 무늬 같은 거야. 모두에게 기부할 수 있는 교복이야. 그냥 길을 걷다가 참 많은 분들에게 기부를 해야 되는 그런 옷을 입고 다녔단 말이지. 주로 이제 기부 받아가시는 분들이 무서운 분들이 많았는데 오락실에서만큼은 안 건드려요. 오락실에서 특히 이 갤러리를 모을 정도의 사람끼리는 안 건드려. 쟤는 건드리지 마. 완전 초식 동물 교복을 입고 있지만 많은 갤러리를 모으는 나 왜 이렇게 신나서 얘기하니? 그래서 되게 무서운 고등학교 형들도 나 오락하는 거 보고 쟤는 건드리지 마. 동정심인가? 그 아티스트분들 나오면 여쭤보고 싶었던 게 뭔가 그 감성을 만들어준 작품들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존박의 감성을 만들어줬던 되게 기억 남는 작품들? 진짜 처음 받는 질문이다. 이런 곳이야. 제가 가수 14년 하면서 수많은 인터뷰를 했는데 근데 이 질문은 게스트분들 오시면 좀 꼭 던져보려고.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뭘 먹고 이거 잘 컸어요? 이 느낌이거든 사실. 왜냐면 들은 음악은 많거든요. 그렇겠지. 음악이 영향을 주는 거는 뭐 인터뷰도 많이 하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영화, 어떤 작품. 근데 음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작품들은 좀 나중에 많이 봤던 것 같고요. 어렸을 때는 정말 그냥 도파민 위주. 내가 그냥 보고 싶은 거 보는 거. 근데 그런 코미디를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방송의 적이나 그치. 뭐 지금 존이냐 박이냐도 그렇고 그걸 제가 즐기거든요. 마음속에 있는 그 개구쟁이는 나를 보고 웃는 게 하하하 이렇게 웃더라도 하하 존박 냉면 이렇게 웃더라도 저는 그게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요. 아무도 그렇게 웃지 않는데 너 마음속에 뭔가 이상한 게 생긴 게 아니요, 아니야? 그렇게 해요. 가끔 길 가다 보면 초딩들이 냉면이다 막 첨일도 근데 그러면 되게 반가워요. 그게 은근 기분 좋은 거? 나 어떨 때는 웃긴 사람이지. 이상한 자부심 같은 게 있어요. 그 옛날 중세 때부터의 기록 같은 거 좀 보고 그때 소재를 다룬 작품들을 보면 광대가 사실상 가장 자존감이 높았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왕 앞에서 목에 칼이 와 있는데도 웃길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거에 대한 페이퍼들을 많이 보다 보면 누군가의 웃음거리가 되는 일이 실제로 본인의 코어를 손상시키지 못할 만큼 단단한 내면을 가진 사람들이래. 저 사람이 웃는 게 그냥 그대로 좋은 거야. 저 사람이 웃었다고 해서 내가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못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지. 그 존박 안에는 그런 게 있구나. 단단한 코어 근육?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맥락에서 진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코미디가 가장 하기 힘든 연기이고 맞아. 예술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맞아. 위대하다. 그걸 자주 느끼는 것 같아요. 개그만 해도 진짜 아무도 못해. 어렸을 때부터 코미디를 좋아하고 한국 연예인들 중에서도 저는 진짜 개그맨들이 제일 좋거든요. 제일 연예인 같고 천재 같아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가끔 음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영화들은 대부분 연약함을 다루는 것이나 그냥 딱 감성을 자극하는 최근에서는 라라랜드도 인상적이었고 라라랜드 그치. Born to be Blue, Born to be Blue. 챗 베이커 영화 챗 베이커 영화죠. 그것도 좀 셌고요. 대부분 음악 영화들이긴 한데 사실 비긴 어게인도 되게 대중적인 영화지만 그것도 울림이 있었고요. 원스, 비긴 어게인 이렇게 유명한 음악 영화들은 다 일단 좋아하겠네. 네. 그 음악 영화가 아니면은 패터슨처럼 시처럼 흘러가는 영화. 그러니까 어떤 작품은 이렇게 매운맛이나 자극이 없이 그냥 패터슨이라는 영화가 한 사람의 일상을 보여주는 영화예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데 거의 똑같은 일상이에요. 거의 똑같고 조금씩 달라요. 이 영화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인생이 마치 그렇다. 그냥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게 작지만 소확행이 있다 라는 내용인 것 같거든요. 야, 도파민이 지배한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용기가 필요한 얘기를 하는 영화네. 네, 애덤 드라이버가 주연인 영화이고 저는 그 영화를 봤을 때 음악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흘러가는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가사나 정서. 그 음악이 너무 막 앞에서 시끄럽지 않아도 된다. 뒤로 빠져도 된다. 네네. 와우. 그런 좀 인사이트를 얻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 존박의 음악 중에서는 예전의 발라드랑 다르게 쉬고 있을 때 뒤에 틀어놓아도 되는 사운드? 네. 그런 노래도 되게 많았던 그런 것 음악도 같아요. 있습니다. 네. 그게 그런 영화들의 영향을 좀 받은 게 있구나.
요즘은 너무 바빠서 근데 컨텐츠를 많이 못 즐기지? 워낙 네. 요즘에 활동하고 있으니까. 요즘 유일하게 본 게 스토리 캠프랑 스토리 캠프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아이 참. 스토리 캠프 진짜 근데 요즘 유튜브 내가 10분 이상 되는 영상 보는 거 형 거밖에 없고요. 가끔 침착맨 틀어놔요 밥 먹을 때. 그지, 그지. 네. 그리고 드라마 중에는 최근에 제가 조명가게 제가 웹툰을 입덕한 게 강풀 작가님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지. 그래서 원래부터 저는 너무 좋아하고 팬이었는데 조명가게 이번에 또 직접 각본을 드라마 가면 쓰였지, 네, 직접. 하시면서 처음 제가 읽으면서 느꼈던 막 소름 돋고 그런 장면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지.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아. 이게 딱 스크린으로 바뀌었을 때. 보통은 원작과 좀 너무 다르다? 이러면서 네. 아쉬울 수 있는데 이번 작품은 안 그러지. 그래서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 최근은 아니지만 봤던 애니메이션 중에 되게 인상적인 게 하나 있었거든요. 뭐였어? 형한테 처음 얘기하는데 코타로는 1인 가구. 봤어요? 그거는 거의 쥐어짜는 영화 나중에 가면. 그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다들 방심하고 보다가 네. 눈물이 이게 터져가지고 네네. 놀래는 작품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키득키득거리면서 보거든요. 계속. 맞아. 그러다가 근데 가면 갈수록 뭔가 점점 더. 네, 조금씩 감동의 떡밥을 주다가 어. 마지막엔 진짜 울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 작품도 유명하지. 처음에 볼 때는 시트콤 같은 느낌. 네. 별거 아닌. 그리고 그림체도 되게 괴상해요. 간단하게 그려가지고. 그 코타로라는 어린이에 대한 얘기인데 어. 이 눈도 되게 이상하게 그려놨거든요. 눈 이렇게 그냥 찍찍 그려놓고 까맣게 칠해놓고. 네네. 어. 이게 뭐야? 그리고 사극 말투로 말하는 어린애고. 맞아요. 뭐지? 이랬는데 한 3, 4화 지나면 저 수평선 저 멀리에서부터 느껴지지. 물소대가 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뭔지는 몰라. 너무 재밌었어요. 그치. 최근에 봤던 애니메이션 코타로는 1인 가구. 코타로는 1인 가구 진짜 재밌었어요. 최신작은 아닌데 보신 분들은 모두 다 입을 모아서 어떻게 예측하더라도 거대한 감동을 만날 수 있는 좀 눈물 나는 작품이다. 일단 웃김. 웃기지. 일단 웃겨서 좋았는데 맞아. 까고 봤더니 감동도 있더라. 맞아. 너무 잘 만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자 티슈 한 상자 가져오시고요. 이런 거는 오히려 덜 슬픈데 네. 깔깔대고 웃게 만들어 놓고 가니까 맞아요. 더 그런 게 있죠. 노래 중에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처음 노래 분위기 되게 밝아. 네. 그 가사도 일상적인 얘기를 하는 좀 몽실몽실한 얘기야. 근데 다 듣고 났더니 이 얘기가 얼마나 거대한 슬픔을 담고 있는지를 만약 알게 됐다고 상상을 해보면 더 감흥이 좀 있잖아. 그런 어떤 의도된 배신? 근데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만화도 그렇고 음악도 약간 비슷하거든요. 근데 거꾸로 음악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는 뮤지션의 어떤 노래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넌 딱 들으면서 알 거 아니야. 이번에 어떤 것들을 시도했고 이 사운드 되게 재밌다가 딱 들릴 거 아니야. 네. 그리고 또 만들 때도 정말 작은 디테일에 막 목숨 걸고 하거든요. 근데 결국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한 번에 들었을 때 좋은데? 이걸 저기 형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뭐라고? 그런 인사이트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 밤양갱 듣기 좋았을 때는 네네네 그런 비슷한 일반적으로 들었을 때는 모르지만 그런 숨어있는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 선을 넘나드는 거다. 좋은 작품과 좀 덜 떨어지는 작품. 나도 그런 단계를 많이 느껴. 처음에 만화를 그리고 뭐 어떤 콘텐츠를 만들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단계가 제일 아래에 있다고 하면 나만 아는 단계가 나는 이거 내가 일부러 이렇게 했어. 근데 아무도 몰라줘. 네. 근데 좀 더 올라가면 동료 작가들이 알아봐. 근데 독자는 몰라. 근데 정말 잘하는 분들은 독자들도 꼬집어 말할 수 없지만 다 느끼고 있다 싶을 정도까지 그 맛있는 걸 다 모은 사람들이 있어서 계속 거기까지 올라가려는 느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멋있다. 그렇습니다. 원래 제 초대석 코너를 계획할 때에는 사실은 딱히 스토리랑 관련되지 않은 아티스트를 모셔서 이 사람들의 스토리에 대한 서사에 대한 덕력, 취향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려고 기획한 거긴 합니다만 보시는 분들도 박존이라는 사람의 이 숨겨진 취향들 좀 잘 구경하실 수 있는 시간이었기 바랍니다. 어땠어요? 같이 안 해봤던 얘기를 좀 해보니까. 제 취향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좋아하는 뭐 장면에 대한 작품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니까 너무 좋았고 저는 항상 집에서 혼자 잘 보고 있거든요. 네, 매일 캠퍼로서 배움의 시간을 갖고 나는 앞으로 어떤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채널이어서 너무 감동이다. 진짜 저한테는 그 어떤 작품보다 앞으로 제 작품에 더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 캠퍼분들도 계속해서 이종범의 스토리 캠프 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캠장 이종범이었고요. 캠퍼 준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